안녕하세요. 청춘하우징 신성훈 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춘아화증 허설민 부장입니다. 네, 부장님. 저희 오늘 사무실에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갖고 촬영을 시작하게 됐죠? 원래는 김포 한강 신도시 운양동에 있는 아주 고급스럽고 멋스러운 그 타운하우스를 찍어서 시청자분들께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날씨가 이제 비가 올 것 같아요. 내일도 비가 온다라고 해서 촬영을 보류를 했고요. 요즘에 이제 좀 전화 문의로 전세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언급을 해야겠다. 일일이 전화 오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없어요 이러고만 끊지는 않아요. 설명은 다 드리고 있는데 워낙에 이제 또 많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이유가 있겠죠. 금리가 많이 높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사는 게 좀 부담스럽다던가 뭐 각자의 이유들은 있으실 건데 저희가 계약을 했었다가 끝내 입주를 못하신 분들 피해자가 몇 분 계셨어요. 최근에 예를 들자면 신혼부부셨는데 2년 전에 파주 지역 쪽에 그 빌라를 신축 빌라를 전세로 들어가셨던 분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하락론자들의 말을 믿고 집 가격이 이제 떨어질 거니까 지금 집을 사면 절대 안 된다. 이래서 이제 그거를 맹목적으로 맹신하시고 전세를 들어오셨던 거죠. 근데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 살면서 집 가격이 계속 올라. 계속 올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로 멀어졌어요. 아파트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또 빌라도 살아보니까 나름 괜찮고 또 지역도 이제 정이 들었는지 또 주변에 자기 집 주변에 이제 건축 현장들이 많으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채널을 보고 실내 내부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같은 동네인데 집이 이렇게 다를 수 있냐.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저희를 만나서 집을 몇 개 보시고 마음에 드는 집으로 이제 계약을 하셨는데 당연히 잔금은 전세보증금 받아서 돌려받아서 이제 치르려고 했겠죠. 근데 집주인하고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신축 빌라는 구조적으로 전세가 나올 수가 없는 건데 신축 빌라 전세를 들어갔고 저는 사실 이제 무슨 내용인지는 알지만 이런 일들이 많나 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유튜브뿐만 아니라 뭐 네이버 통해서 신축 빌라 전세가 엄청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피해자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일단 제가 좀 짧고 강하게 임팩트 있게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을 믿지 말고 제도를 믿어라. 그럼 모든 게 그냥 걱정할 게 없어져요. 사실. 그러니까 뭐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전세. 자, 우리가 일반인들도 많이 알고 있는 안심전세 대출이라는 제도가 있죠. 이거는 원칙적으로 준공난 지 1년이 지나야 맞아요. 예, 되는 거예요. 근데 말 그대로 신축 빌라라고 하면 준공난 지 1년이 안 됐겠죠. 그쵸. 예, 그런 집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심전세 대출은 안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전세 보증금 보험 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 LH나 허그나 뭐 있죠. 이쪽에서도 100%짜리 상품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유는 시세가 아직 정확하게 이쪽에서 감정평가를 했을 때 시세가 정확하게 나오질 않아요. 말 그대로 신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00%짜리 상품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누가 보장해 주는 게 없는 거죠. 근데 그거를 누가 해주냐? 말로만. 그게 공인중개사가 됐든 네. 뭐 누가 됐든 그 사람의 직업이 뭐든 간에 사람이 거짓말하지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피해도 전세 보증금 사기는 안 당할 수 있다. 결국에 그분은 계약을 하셨지만 집을 입주를 못 하셨죠. 예. 그리고 본인이 살 마음도 없었던 집을 떠안게 된 경우예요. 그쵸. 근데 2년 전에 지었던 신축이라고 해도 지금 저희가 영상 촬영해서 업로드하는 집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예. 아예 뭐 상태가 다르다고 보면 되는데 뭐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자동차 같은 경우 허위 매물 있잖아요. 허위 매물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좀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도 조금 욕을 먹는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시세라는 게 정확하게 있잖아요. 차는 그쵸. 뭐 3천이면 3천, 4천이면 4천. 뭐 중고차라는 것도 시세라는 게 있는데 시세보다 너무 말도 안 되게 싼 자동차를 갖다가 뭐 5, 600, 7, 800 이런 광고를 보고 가서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10년도 더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자동차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도 나 이렇게 뭐 허위 매물로 사기당했다 이러면 욕도 많이 달려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나마 저기 시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본인 욕심에 좀 사기 피해를 당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국에는 조금 사기 당한 사람도 욕을 먹지만 이 집은 좀 달라요. 아파트처럼 시세가 정확한 것도 아니고 빌라라는 게 특성상 업자들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자동차 허위 매물에 당하신 분들보다는 본인 욕심에 당했다라기보다는 조금 선의의 피해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럼 전세 동시라는 거래 방식 자체가 문제가 있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맞아요. 이게 신도시 아파트 뭐 실제 예를 들자면 송도 신도시의 그 워프론트 호수 그 80 쪽에 그 현대 힐스테이트 레이크라는 아파트가 분양을 할 당시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4억 후반에서 뭐 5억 6억대였을 거예요. 층별로. 근데 거기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도 주변 시세보다 당연히 저렴했죠. 그러니까 투자자가 붙어요. 그런 현장은. 그러면 내가 분양을 받으면서 일정 부분의 돈만 내고 나머지 잔금을 전세 임차인을 맞춰서 치르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뭐 저층 같은 경우에 2억 5천대도 있었고요. 가장 저렴한 게. 그리고 나중 가서 제일 비싼 집들도 한 3억 5천 정도의 전세를 맞췄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면 2, 3년만 지나도 주변 시세랑 같거나 오히려 새 아파트가 좀 더 올라가잖아요. 이런 건 문제가 안 돼요. 집주인이 전화 안 받을 이유가 없죠. 그렇죠. 네. 이런 거래 방식이 아직까지는 아파트 불패 신화 뭐 이런 인식이 강한 우리 부동산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는 쪽에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래 방식이나, 이런 빌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실거주 목적이 많지 뭐 투자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잘 없잖아요. 그렇죠. 인식의 변화는 아무래도 이제 많이 일어나는 추세이긴 하나, 아파트 값이 워낙 올라서 손에 잡힐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는 아파트 포기하고 좋은 빌라 선택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아졌어요. 정말로.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식의 변화는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아직까지 대세가 되진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저희한테 전세 문의하시는 분들도 크게는 두 가지 정도인데, 뭐 여태까지 청약 넣었던 거 다 떨어졌는데 올해까지만 한번 더 도전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전세집 알아보는 겁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두 번째, 이게 가장 솔직한 것 같기는 한데, 나이가 좀 있으세요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은 빌라는 사면 가격 떨어지잖아. 뭐 이런 본인이 여태까지 살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사실을 토대로 자기 경험치로 그렇게 판단하시는, 뭐 물론 저는 존중을 해요. 예,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걸 악용을 해서 이렇게 전세 동시 사기 피해를 입히는 사람들 때문에 이 빌라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더 좋아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뭐 얼굴 공개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당연히 그 사람들한테는 공공의적이 될 수도 있고 욕을 먹을 일이죠.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누구도 감옥 갈 일은 없게끔 서류상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가짜 명의자를 내세우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절대 믿지 말고 제도를 믿으면 이런 일을 당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절대 그럴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그 지난 정권에서 만들었던 갱신 청구권, 요게 이제 올 하반기 가을 이사 들어갔었던 분들부터 해서 끝나요. 더 안 되죠. 한 번씩 쓰셨으니까. 그리고 집주인들이 요구하는 거는 이제 굉장히 높아요. 뭐 한 시세 2배 뭐 이렇게 되겠죠. 아파트값 오른 거에 비례해서 그렇죠. 전세가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가격을 못 맞춰서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분들은 굉장히 많아질 거고, 그럼 이분들이 당연히 또 전세를 구하려고 하죠. 돈이 없으시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전세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전세가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죠. 수요와 공급 이치를 생각을 해보면, 그럼 전세가가 받쳐주면 매매가는 떨어질 이유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면 집값은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뭐 원자재 값이 폭등해서 철근하고 시멘트는 2배 가격을 줘도 못 구하는 지금 실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분양하는 현장들은 당연히 그런 공사 원가가 높아진 만큼도 다 적용이 될 거고, 그래서 현명하게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조건 집 가격이 거품이다, 빠진다 이 말도 믿지 마시고, 무조건 집을 또 팔기 위해서 무슨 호재가 있고 무조건 이렇게 잘 될 거니까 사라. 그럼 자기가 달러빚 내서라도 사야지.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아무리 뭐 집을 판매하는 입장이 있더라도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놓고 보면, 제가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현장들은 정말 실거주 목적으로는 집만 놓고 봤을 땐 굉장히 좋다. 그리고 주변 인프라도 좋아질 거는 이제 확실시 되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잘 참고하셔서 매매냐, 분양이냐, 전세냐 이런 것들 잘 선택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마무리 좀 뭐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오늘의 핵심은 네. 전세를 구할 때 네. 제일 중요한 네. 사람을 믿지 말고 제도를 믿어라. 맞습니다. 이거 명심해 주시면 될 그렇죠. 것 같고요. 네. 저희 채널 영상 많이 봐주시고. 그렇죠. 이게 또 되게 중요한 게 왜 그럴까요? 저희는 이게 구독자가 보는 것보다 구독 안 눌러주고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구독 누르는 게 참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든 게 아닌데 저희가 그거 눌러주시면 저희가 영상 제작하고 뭐 그렇죠, 제작하는데 뭐 촬영하고 편집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힘이 돼요. 내가 이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부장님. 예. 그러니까 어쨌든 뭐 저희가 얼굴을 공개하고 하는 만큼 뭐 정말로 최대한 사명의식을 갖고 열심히 내 집 구한다는 생각으로 해드리고 있어요. 네. 저는 뭐 상황에 맞춰서 집을 보여드리지 뭐 무조건 좋은 집만 보여드리고 그러진 않아요. 예, 그런 이유도 다 있는 거고. 그래서 좀 바짝 벌고 반짝하는 것보다 이 일이 좋아서 지금 10년째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10년, 20년 더 하고 싶기 때문에 또 그 마음에 맞는 직원들하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청춘 하우징 많이 믿어주시고, 그리고 이왕 또 저는 대신에 이런 건 있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명확하게 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불친절하다는 얘기도 간간히 듣긴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언어를 순화해서 하는 쪽으로 바뀌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제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꼭 좀 부탁드리고요. 네. 네. 그럼 다음에 그 김포 문양동에 있는 멋있는 단독 주택으로 찾아뵐게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